네, 정부와 여당이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요. 찬반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좌편향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이 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일이다. 이런 입장으로 찬성하는 측과 또 우리 아이들의 역사의식을 왜곡하고 획일적 역사관을 강요하는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정면 인터뷰 역사교과서 문제 짚어보겠는데요. 오늘은 먼저 한국사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한 교육시민단체 협의회의 간사단체를 맡고 있는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조진영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해야 한다. 이게 현재 8종으로 발행되고 있는 한국사 검정교과서를 하나의 교과서로 통일해서 가르치자는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사 교과서가 국정화되어야 하는 이유 어떻게 말씀 주시겠어요? 예, 현재 검정 체제로 발행되는 한국사 교과서에는 심각한 이념 편향 역사 서술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오죽하면은 이제 북한 이탈 청소년조차도 평양도 아닌 서울에 와서 한국사 시간에 김일성 주체 사상과 보충보 전투를 이렇게 상세하게 배울 줄은 미처 몰랐다라고 이제 당혹해할 정도로 매우 심각합니다. 네. 한 사례로 북한의 실상을 소개하는 단원에서 김일성 주체 사상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북한의 선전 원문 그대로를 비판 없이 그냥 소개하고 있고 6.25 전쟁이 남북한의 어떤 무력 충돌의 연장선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된 것인 것처럼 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 같은 이런 사건 도발에 대해서도 북한임을 의도적으로 이제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주체를.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확산 방지 조약 탈퇴 원인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아닌 미국의 중유 공급 중단으로 설명하고 있는 등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념 편향적인 서술이 한국사의 교과서에 버젓이 실릴 수 있을까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검증 체제 하에서 교과서 집필진이 출판사에서 마음대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집필진의 개인적인 역사관과 이념적 성향이 교과서 서술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민족적 친일 행위를 덮으려는 것도 용납돼서는 안 되지만 친일과 독재 청산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교묘하게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은 더욱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정화가 이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따라서 저희는 국정교과서 체제가 좋기 때문이 아니라서 네. 더 이상의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일이 된다면 좀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통합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드는데요. 지금 현재 8종의 한국사 교과서를 살펴보면 참고자료나 이미지 또 교과 활동의 양과 종류의 차이 정도가 미미하지 특별히 이제 전혀 다른 문제점은 없다, 지적할 점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굳이 국정화를 해야 되는 이유, 지금 교과서가 상당히 좌편향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의 기준을 출판사들이 준수했고 이 내용의 차이도 단순한 이미지나 교과 활동 양과 종류의 차이가 있는 정도였다면 네. 애당초 국정화 여론이 제기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매우 심각합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교육부의 검증 심의와 집필 기준이 교과서 검증 과정에서 엄격하게 이제 준수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제 보이는데 네. 실제 집필 기준도 러프하게 만들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진보 성향이 매우 강한 이제 교과서 집필진에서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육부에서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수정 명령을 내려도 교과서 집필진들이 집단적으로 행정소송을 하면서 내용 수정을 노골적으로 거부해 왔다는 점에서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운영의 묘가 오히려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 자꾸 한국사 교과서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 이 교육 현장의 혼란 초래를 좀 막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집필 기준과 검열 체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검정 시스템의 준수를 좀 강화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검정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측에서 이제 궁지에 몰리면 이제 내놓는 그 주장인데요. 네. 앞서 말한 이념 편향성 서술 자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이 이 출판사 마음대로 구성되는 이런 체제에서는 이런 이념적 편향 서술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집필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진보적 가치의 어떤 실천적 과제를 역사 서술에서 찾으려고 이제 집착하면서 우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이제 역사 교육 담론이 아닌 정치 담론으로 이제 변질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때문에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을 아무리 강화한다고 해도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들의 이념적 가치가 교과서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문제가 된 교과서들에게 적용이 된 2011년도 집필 기준이 내용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타난 서술에서는 개인적 가치 판단이 크게 작용해 왔다는 점에서 이 검정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네. 이런 경우에 국정화가 보수 진보 간 양쪽으로 찢어진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봉합하는 일종의 봉합사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화를 통해서 이 어떤 봉합된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가서 자연스럽게 사회통합적 역사 서술에 대한 공감대가 네. 형성이 되면 보다 발전적인 검정 체제로 다시 이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네. 생각을 해봅니다. 조 대표님 이제 아까 말씀 주셨지만 국정교과서가 좋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이제 단서도 달아주셨는데요. 예. 지금 또 해외 사례를 발표한 국회의원들의 자료들을 보니까 대부분 다 자유발행제 국가로 선진국들은 가고 있고 일부가 거민정제도고 지금 국정교과서를 내는 데는 필리핀, 베트남, 북한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 우리가 굳이 국정교과서로 역행해야 되는 이유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런 반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의 역사를 가르치는 국정교과서가 도입되면 이 요즘에 이제 교육 현장에서 중시되는 창의성, 창의적인 역사 수업이 어려워진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한 종류의 교과서를 놓고 우리나라 입시 체제에서 보면 암기 경쟁만 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고요? 어떤 해결책을 생각하십니까? 창의적 역사 수업이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은 네. 참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화 반대 성명을 내세웠던 서울대 역사 교수분들이 네.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유능한 목수는 연장 탓을 하질 않습니다. 또 많이 알고 있는 것과 현장에서 잘 가르치고 있는 능력은 전혀 다르거든요. 네. 우리 역사학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네. 역사 교육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분들이 역사학과 역사 교육을 같은 관점에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네. 역사학에서는 다양한 역사적 해석 담론이 창의적인 학문적 연구 성과로 이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집필진 개인의 편향된 역사 담론이 역사학의 영역을 넘어서 네. 우리 고등학교 학생 교과서에 온전히 녹아든다면 이념 편향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네, 자, 역사학과 가르치는 역량으로 좀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요, 조 대표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조진영 대표였고요. 내일은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 이성권 대표를 연결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